이게 전 인구의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희귀한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운명을 타고났던 건가? 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이 사람이랑 엮여서 가져왔길래 대통령까지 만들고 또 탄핵까지 시켰어야 됐나? 그래서 아주 좋은 반면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35%, 3분의 1 정도는 잘못하면 인생이 이 사람처럼 꼬인다. 저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3의 눈 채널의 오창현입니다. 채널을 새 단장을 하고 나서 첫 영상을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낮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계엄령 선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분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개의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발견하고 정확성과 매력에 빠져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휴먼 디자인이라는 시스템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는 아직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목적은 휴먼 디자인이라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휴먼 디자인 영문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관련 한국어 사주 영상도 많이 뜨더라고요. 사주도 있고 아니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윤석열, 김건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컨텐츠도 뜨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당시였나? 사주 분석을 한 영상이 뭐 100만 뷰를 찍은 걸 제가 보고 나서, 이런 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휴먼 디자인도 여기에 붙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다루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재미보다는 좀 무겁게 다가왔어요.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좀 진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거를 시리즈로 다루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그것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반응이나 이런 걸 봐서 이재명 대표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휴먼 디자인 차트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AI가 요약해주는 휴먼 디자인 소개 듣고 가실게요. 휴먼 디자인은 1987년에 시작된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개인 분석에 매우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동서양의 명리학과 역수를 융합한 흥미로운 방식으로 동양의 주역, 서양의 점성학, 인도의 차크라,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를 결합한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국인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사주는 태어난 시간 기준 2시간 단위로 운명을 나누지만, 휴먼 디자인은 더 세분화된 초 단위로 분석할 수 있어 디테일한 차이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태어나는 순간의 분초 단위의 차이로 인해 미세하게 기질이 다를 수 있어서 휴먼 디자인 분석에선 태어난 시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휴먼 디자인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넓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시스템이지만, 입문자에게도 전략과 내적 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삶을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각자의 전략과 기준을 알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40년 가까이 된 이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휴먼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바디 그래프라는 차트를 사용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주역의 64개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처리하는 센터, 그리고 그 사이의 흐름을 나타내는 채널로 배당함으로써 인간의 몸에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동서양 공통의 신비주의적 전통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휴먼 디자인 시스템은 사람의 타고난 성향과 성격의 취약점을 분석해주지만, 이를 통해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휴먼 디자인과 사주는 인간의 운명과 거시적인 우주의 흐름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개인의 삶을 순응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사주에 비해 휴먼 디자인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우주가 준 운명이라는 현대사회에 더 걸맞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까지 AI 성우 다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휴먼 디자인의 매력에 푹 빠져보실게요. 처음에 윤석열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면서, 휴먼 디자인에서는 정확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술시,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인가요? 그거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계산을 했었는데, 마침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뭐 윤석열 사주를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사주가 아니라 생시로 검색을 했나? 근데 유튜브에 사주 명리하시는 분이 최근에 계엄 사태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사주를 한 번 더 분석한 거를 올렸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로 옛날에 내가 윤석열 씨랑 선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때 사주를 받았었는데 내가 받았던 거는 술시가 아니라 미시였다 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선택이죠. 미시로 넣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바뀌어요. 술시에 비해서. 일단 오늘은 미시생 기준. 근데 그것도 사실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2시간 중에 일단 중간값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 출생이고 1960년 12월 18일. 휴먼 디자인이 일단 영어권에서 먼저 개발이 됐고 아직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차트 보는 웹사이트를 띄워놨고요. 그래서 시간이 영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시로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휴먼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중에 이 프로파일이라는 게 여기서 4.1이라는 게 됩니다. 근데 이 4.1이라는 건요, 휴먼 디자인에는 12개의 다른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12개가 정확히 같은 퍼센트로 등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4.1 프로파일은 12개 중에 그 소수 6개 중에 속해요. 일단 인구의 2%를 차지하는 데다가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소수 6개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 그러니까 12개 중에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4.1은 별칭이 뭐라고 불려지냐? 영어로는 fixed fate, 고정된 운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뭔 짓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휴먼 디자인 시스템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운명을 타고났던 건가? 좀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다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된 운명을 고정된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과 엮여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냥 재미로 한 사람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나 사회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짚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사실 못할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휴먼 디자인이긴 한데 사실 더 많은 넓은 측면에서 휴먼 디자인이 다루는 분야가 사회적인 것, 전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넘어서 인간의 생사의 과정,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비밀,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이 휴먼 디자인의 매력을 완전히 전파를 하려면은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다 다루라고 저한테 이런 단서가 떨어진 것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4.1 고정된 운명을 기반으로 이 차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운명을 이 사람이랑 엮여서 가져왔길래 대통령까지 만들고 또 탄핵까지 시켰어야 됐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화두를 던질 수는 있지만 그 내용까지 제가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차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더 큰 해석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제 주 목적은 휴먼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4일의 특징은 말 그대로 고정된 운명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외골수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 말을 해도 안 듣는 이유가 이걸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한국에 그 휴먼 디자인 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고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거를 구매하셔서 내용을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했을 때 좀 부족했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개인에게는 진입장벽이 좀 있다. 이게 역술인들한테 점점 더 의존도를 키우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윤석열 씨도 부부가 들리는 소문이지만 이 역술인들한테 점점 더 휘둘려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나. 이 휴먼 디자인이 현대에 생긴 거이기도 하지만 여러 면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명리학이나 역술 쪽과 좀 결이 다른 점은 휴먼 디자인도 뭐 책이 두껍긴 해요, 사실. 내용도 방대하고 이 책에 안 들어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휴먼 디자인은 개개인이 쓰기에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나의 전략과 내적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전략은 여기 나오고요. 내적 결정권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내적 결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할 텐데 내적 결정권의 경우도 거의 인구의 한 80% 정도가 세계 안에 떨어져요. 심지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내적 결정권은 인구의 50% 정도, 절반 정도 공유를 합니다.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략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타입이라는 거에 따라서 전략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타입도 네 가지고 전략도 네 가지. 어렵지 않아요. 또한 이 전략이라는 것도 타입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제너레이터라는 타입은 인구의 70%를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전략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전략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많은 타입이
20%를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인구의 90% 정도는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다. 휴먼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이걸 알아서 어떻게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느냐.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전략과 내적 결정권이에요. 나의 인생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기준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휴먼 디자인이 깊이 팔려면 얼마든지 깊이 팔 수 있지만 사실 전략과 내적 결정관 그 두 가지만 열심히 따라 해도 다른 역술, 명리학, 동양 철학, 뭐 서양 점성술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실제 효용성을 전달할 수가 있고 휴먼 디자인이 40년이 다 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알고 배운 사람들 역시 많이 덕을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긴 하지만 굉장히 검증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필요 없이 전략과 내적 결정권 두 가지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디테일을 잘 몰라도 바로 내 인생을 꼬인 거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사주든 다른 종류의 역술인, 타로 상담 이런 걸 받으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써봤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철학원 하시는 분들. 썰을 잘 풀어야 손님도 많고. 근데 따라 했을 때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휴먼 디자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고정된 운명의 4, 1 프로파일 얘기를 했고, 인구 2%를 차지하는 굉장히 그 드문 유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드문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바디 그래프를 먼저 조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뭐 색깔이 여러 가지로 막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메인 컬러는 이 오른쪽에 검은색 왼쪽에 빨간색 이건데 가운데 이렇게 센터마다, 아까 센터라고 했죠? 9개의 센터. 센터마다 색깔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은 이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색깔이 많이 칠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 색깔이 없으면 다 흰색이에요, 원래. 딱 두 개만 채워져 있는 사람도 있고, 한 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개부터 최대 뭐 9개가 다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는 지금 보시면은 9개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스로트 센터, 스롯은 목이죠, 영어로. 스로트 센터만 제외하면은 8개가 다 들어차 있는 사람이다. 그것 자체도 사실 흔치 않아요. 왜냐면 9개 중에 보통 사람들은 한 4개, 5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는데 8개가 들어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자기 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근데 8개가 채워져 있는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쿼드러플 스플릿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위에 두 개 그룹. 지금 63, 4 이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다음에 4037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가운데 두 줄 통해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노란색, 빨간색.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두 개. 여기도 쌍으로 통로가 되어 있죠. 맨 밑에와 왼쪽 이 센터. 그래서 덩어리가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전 인구의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2% 곱하기 0.5%. 그럼 몇 퍼센트야? 굉장히 희귀한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고정된 운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가 잘렸, 뭐 아직 잘린 게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된 상태다. 쿼드러플 스플릿은 그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표본이 적어서 분석이 덜 되어 있는 유형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느려요. 왜 느리냐? 이, 이 통로가 아까 처음에 바디그래프 전체를 설명을 드릴 때 에너지 또는 정보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죠. 다중인격인 거예요. 내 안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또는 존재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보통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어, 덩어리가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센터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닌 것이 스플릿이라고 불러요. 근데 스플릿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냥 스플릿이 있고 이거는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제가 그냥 스플릿이에요. 그다음에 트리플 스플릿이라고 해서 덩어리가 세 개인 거. 그다음 마지막에 네 개니까 쿼드러플 스플릿. 쿼드러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골프를 치신다면 쿼드러플 보기 뭐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러플이 4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이렇게 가죠. 어쨌든 그래서 덩어리가 4개인데 자기 안에 있는 4개의 덩어리가 서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영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사주에도 대운의 흐름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휴먼 디자인 안에서도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천체의 이동 패턴을 통해서 태양계 행성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영 이렇게 네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덩어리가 많아질수록 자기 안에서 정보나 기운의 흐름이 다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혼자 80년대에 살고 있는 거죠. 좀 특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쿼드러플 스플릿의 알려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문제인가? 라고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데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주변에서 직원을 해도 안 듣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지? 라고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이유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라고 주변 뭐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열려 있다는 게 또 특이한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 이 스로트 센터는 채워지지 않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흰색인 게 채워지지 않은 거고, 흰색 이외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정의되었다라고 하고, 원어로는 defined 돼 있다고 하는데, 정의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흰색이에요. 정의가 되는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통로가 생기면은, 지금 보시면 이 63, 4번,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63과 4가 양쪽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 63과 4를 포함하는 노란색이 헤드센터, 그리고 4를 포함하는 아즈나 센터가 이 통로를 통해서 define, 정의되게 됩니다. 그게 지금 4개가 있는 거예요. 63, 4, 40, 37, 이렇게 46, 29, 15, 5, 32, 54, 28, 38. 총 6개의 통로. 이 통로를 채널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채널은 양쪽에서 2개의 숫자가 합쳐지는 거고요. 이 2개의 숫자 반반을 각각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1번을 보면은 반대쪽 56번과 만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1번은 게이트. 게이트 2개가 양쪽에서 만나면 채널. 채널을 통해서 그 양쪽에 해당하는 센터가 정의가 된다. define 된다.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 가지고 태어난 거는 평생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 정의가 많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변하지 않는 게 9분의 8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이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골치 아프죠? 이 사람이 변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발전한다는 부분인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서밖에 발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9개 중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비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비어 있으면은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어 있는 게 인생의 문제를 초래해요. 그래서 윤석열 씨의 경우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를 오늘 영상에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스로센터는 바디그래프 전체에서 보면 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로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게이트의 수도 제일 많은 것이 이 스로트 센터에 11개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가장 적은 거는 이 헤드센터에 3개. 근데 이 11개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을 확률은 가장 적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개밖에 지금 안 들어차 있죠. 12번. 특이합니다. 이 9개 중에 어, 정의되지 않은 영어로는 오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픈 또는 미정의 이게 정의되지 않은 게 30%가 채 안 돼요. 이게 비어져 있으면 뭐가 되느냐? 관종이에요, 관종. 이 스로센터는 목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목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목은 일단 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자기 표현이기도 하고 휴먼 디자인 안에서는 행동, 액션을 취하는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스로 센터가 미정이 뭐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왜 관종이 되느냐? 고정되는 나만의 방식이 없잖아요. 그럼 때에 맞게 아무 말이나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오픈 스롯이 있었는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고 아무 말이나 임기응변 그 상황만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짙고요. 내 목소리가 고정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더 많아요. 정의된 고정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하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사람들은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래라면은 남들이 말을 시키기 전에 또는 질문을 하기 전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봐 불안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하는데 적절하지도 않은 말일 뿐더러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호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회의를 60분 하면은 자기 혼자 말을 55분을 한다. 그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 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표현, 행동 적절한 걸 못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이상한 말 하고 아무도 관심 없고 행동이나 말에 그런 짓을 자꾸 합니다. 근데 사실 휴먼 디자인은 그 사람의 약점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긴 해요. 그러나 사람을 재단하고 왜 그래서 문제인가 이렇게 자근자근 씹으라고 만든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차트에서 나타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휴먼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고정된 운명이라서 바꿀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의 전략과 내적 결정권으로만 잘 살았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죠,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가장 흔한 타입이고요. 가장 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면은 전략과 내적 결정권만 가지고 보면은 35% 정도에 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35%, 3분의 1 정도는 잘못하면은 인생이 이 사람처럼 꼬인다. 저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참 특이하게 굉장히 희귀한 거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큰 줄기에서 휴먼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략과 내적 결정권에서는 가장 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면 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전략과 내적 결정권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략과 내적 결정권에서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적 결정권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기에요. 40, 37. 근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이 운명 공동체, 우리 김건희 씨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도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40, 37.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저와 가깝게 이 오픈 스롯을 가지고 있고 저를 아주 힘들게 한 사람도 40, 37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 이 40번, 37번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냐면은 여기는 이제 하트 센터, 인도 7개 차크라 식으로 하면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네 번째 차크라가 심장을 담당하고 있죠. 심장과 그리고 또 역시 차크라 시스템에 해당하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차크라. 영어로 하면 솔라 플렉서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하면 명치 부분이 됩니다. 솔라 플렉서스가 명치입니다. 그러니까 명치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심장은 이 하트 센터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이고 센터라고도 해요. 이고 또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에고. 이고는 영어 발음이고. 심리학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고가 뭔지 좀 아시겠죠? 남들과 다르게 자기를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간략하게 풀면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먼 디자인에서 솔라플렉스 또는 명치는 감정센터예요. 감정적인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감정센터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거의 반반이에요. 인구의 절반 정도는 감정적인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절반 좀 덜 되는데 감정적이 않은 사람들. 제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정센터가 들어차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내적 결정권을 담당하게 돼요. 솔라 플렉서스 여기 있죠. 감정 결정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영어로 하면 emotional authority. 그래서 감정센터가 들어차 있으면은 왜 이게 자동적으로 내적 결정권이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돼요. 그러면은 전 인구 중에 절반 정도는 감정센터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절반가량은 나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힘은 감정이고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리고 크먼지안에서 얘기하는 감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웨이브라고 하죠. 파동. 감정의 파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근데 이 감정센터에도 7개 지금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마다 감정선이 조금 다르긴 한데 4037의 게이트는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의 파동이 롤러코스터 같이 조금씩 조금씩 2보 전진, 1보 후퇴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면 폭발합니다. 터져요.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고 쭉쭉쭉쭉쭉 올라갔다가 터지고 쭉쭉쭉 올라갔다가 터지고 이런 패턴을 보였죠. 우가 쌍으로.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4037을 가지신 분들 또는 여기 19번과 49번이 이어져 짐을 통해서 감정센터가 움직이는 분들은 그런 파도를 타게 돼요.
감정센터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의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조금씩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감정의 패턴을 보이는데 그게 왜 결정권이 되느냐? 감정을 기반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의 기복에. 내가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태어났으니 어떤 결정이든 즉각적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하지 말고 기다려라.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인구의 50%는 결정권이 별거 없어요. 휴먼 디자인 얘기하는 게 기다려. 기다려. 뭐든지 즉각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말아먹은 사람인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저는 감정센터가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거의 뭐 다른 사람이다.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걸 보시고 자기의 차트를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 정확한 생시를 알아야 돼요. 시분까지. 좀 젊은 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실 테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감정센터가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하주에서 사용하는 그 2시간 범위만 하더라도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큰 줄기는 변하진 않아요. 근데 운이 정말 안 좋으면 그 2시간 안에서도 갑자기 막 크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내가 디테일까지는 조금 틀릴 수 있더라도 전략과 내적 결정권이 그 2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확인하면은 뭐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뭐 계속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쭉 얘기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37번 이게 왜 골치가 아픈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통적으로 4037이 을 가지고 있고 문제 될 필요는 없지만 두 부부의 경우는 문제가 됐고 이 문제가 된 이유는요. 37번은 감정과 그리고 에고를 담당하는 하트센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이 하트센터라는 말이에요. 이 하트센터가 정의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데미지를 안 받아요. 화는 날지언정 자존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콧대를 꺾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어디서 얻느냐?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윤석열 씨의 들어차 있는 게이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트라이벌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컬렉티브, 인디비주얼, 트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컬렉티브는 말 그대로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인디비주얼은 개인, 트라이벌은 뭐냐? 부족사회, 시족사회, 아주 자기와 가까운 패거리, 사람들. 이런 게 트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트라이벌의 힘이 강한 사람인데 말 그대로 자기 패거리들한테 신경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채널 오브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게 엄청 넓은 위아더 월드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족 사회 정도의 커뮤니티. 내가 아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뭐 높은 공직에 올라왔으니까 뭐 검찰총장도 했었고 이 사람의 패거리는 뭐 결국 검찰이죠. 검찰과 소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뭐 자기 뜻에 따랐던 사람들. 이게 커뮤니티겠죠. 이 사람들을 보살피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살피느냐? 이 40, 37. 이거는 딜이에요, 딜. 거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뒤를 봐줄게. 그럼 너는 나한테 충성을 바쳐. 이런 딜이에요. 그리고 생색도 무지하게 됩니다. 내가 너 챙겨준 거 그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갚아? 뭐 이런 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뭐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충성을 하다가 배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배신자는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 커뮤니티에서 아웃돼 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각각의 채널을 풀면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신나게 까면은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같은 채널도요. 채널이나 뭐 각각 게이트나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발현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전략과 내적 결정권을 사용하면 내가 타고난 평생 가져가는 정해진 부분들, 타고난 특질들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게 된다. 오늘은 영상이 이제 좀 길어졌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채널들을 다룰 텐데 얘네들이 얼마나 안 좋은 쪽으로만 다들 나타나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와, 나도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나와 타인을 망치는 길이 아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해야겠구나 라는 동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영상을 그리고 앞으로 시리즈를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채널 오브 커뮤니티. 말 그대로 생색은 좀 내지만 밉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커뮤니티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 이 3740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꽤 있어요. 찾아보면은. 아까 꽤 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전략과 내적 결정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막 생색내고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내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정적인 보상을 받는 이게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이미지, 자존감을 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을 보살핌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을 나누면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검찰 내에서는 사람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내에서 조직이 아주 잘 따랐잖아요, 이 사람을. 그게 자기 사람은 무지하게 잘 챙겼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의 위로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밑에 놈들은 챙긴다. 이런 거였을 수 있죠. 아, 생각보다 즐겁네요. 이 내용을 다루는 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다음번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 사람이 가진 오늘 하나 다뤘지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재능이 어떤 식으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됐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바로 다음 편 보러 가실게요.